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게 되면은 이 부분은 여러분들 참고적으로만 좀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적외선과 자외선 사이에 가시광선이 이제 해당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자, 이 부분이 빨주노초 파남보라는 이와 같이 무지개 빛깔이 나오죠.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의 가시광선에서 각각의 색깔들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속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설명했던 것은 광통신에서는 바로 이와 같이 자외선을 갖다 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근자외선에 관련된 부분을 갖다가 설명한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또 주파수 광통신에서 쓰고 있는 주파수 대역은 10-14승에서 10에서 15승까지 나타나게 되는 그런 부분을 많이 쓰게 된다라는 것 참고적으로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제 설명했던 그런 RF에 관련된 부분은 바로 기가 단위 넓어가게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보통 10기가 이하 정도에서 우리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위성통신을 하게 되면은 전파의 창이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이 바로 전파의 창이라는 부분이 결국은 1기가에서 10기가 정도 사이에서 결국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은 감지가 많이 적기 때문에 위성 통신에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이 주파수 대역을 우리는 전파의 창이라고 한다라는 것도 참고적으로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광통신 파장 대역을 갖다 보게 되면 여기와 같이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근적외선 부분에서 쓰고 있다라는 것. 그 이유는 손실이 낮기 때문이다. 사형 주파수 대역. 그래서 단파장 때, 장파장 때 부분을 갖다가 아까 설명했던 내용을 갖다가 다시 한번 보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왜 이런 파장대를 갖다가 이용하느냐. 연속적인 파장을 이용하지 않고 각각의 파장대를 갖다가 이용하는 이유는 이 부분에서 손실이 낮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파수 대역을 갖다가 쓰지 않고 파장으로 쓰고 있는 이유는 이건 주파수 대역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좀 불편하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쓰는 이유는 바로 파장을 쓰면 좀 더 낮은 수치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빛의 파장 대역에서 이제 결국은 광통신의 파장 대역을 갖다가 나타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자외선과 적외선 사이에 같은 광통신의 파장 대역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이 주파수 대역에서 자외선 손실도 적고 적외선 손실도 적은 그런 대역을 갖다 우리는 광통신 파장 대역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인성 흡수 손실을 갖다가 보게 되면 자외선 흡수하고 적외선 흡수 이 두 가지를 갖다가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외선 흡수 같은 경우는 실리콘 원자가 빛을 흡수해 높은 에너지를 상태로 전자를 갖다 천이시키는 그런 부분을 우리는 자외선 흡수 손실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이 부분은 적외선은 열진동이라든가 광자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는 그런 손실을 갖다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외선 흡수 손실과 적외선 흡수 손실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 두 개가 가장 작은 주파수 대역을 갖다가 파장대를 1에서 1.6 마이크로미터 정도로 잡고 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이제 손실을 갖다가 얘기하게 되는데, 바로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외인성 흡수 손실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인성 흡수 손실 부분을 갖다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각각 첫 번째 창, 두 번째 창, 세 번째 창, 네 번째 창으로 이와 같이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OH-라고 하는 이 부분은 바로 뭘 갖다가 여기서 뜻하게 되느냐 하면 수산화물 이온이라는 그런 부분이에요. 수산화물 이온에 의해서 흡수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 자, 손실이 발생하는 대역이 이 대역에서 크고 여기 대역에서 크고 여기 대역에서 크고, 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대역을 갖다가 피해가지고 우리는 광통신을 갖다가 이용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외인성 흡수 손실 보기에는 크게 천이금속에 의한 흡수하고 이와 같이 수산화물에 의한 흡수 손실 이 두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광통신 흡수 손실의 주요 원인은 바로 제조 과정에서 수분이 첨가돼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산화 기술 결합에 의해 가지고 수산화물 이온의 진동에 의해서 발생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피크점을 갖다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창 같은 경우는 이제 725 부분에서 나노메타 부분, 그 다음에 950 나노메타 부분, 자, 이 같이 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725 정도는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에서 피크점. 자, 두 번째
950 부분 바로 여기서 피크점. 자, 그 다음에 1240 부분은 바로 여기서 피크점. 이쪽. 그 다음에 1390 나노미터. 여기서 또 피크점. 그 다음에 1700 넘어서 또 피크점. 이런 형태에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수산화물 이온에서 손실이 가장 큰 그 주파수 파장 대역을 갖다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이 존재하게 되더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을 갖다 피해서 우리는 광통신을 갖다가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장,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 네 번째 장 해당되는 그런 파장 대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실리카에 대한 저손실 파장 대역은 1250에서 1650 나노. 자, 여기죠. 1250에서 이쪽에서 이제 1250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1650까지 이 부분이 이제 실리카의 광섬에 대한 저손실 파장 대역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광섬의 전파 모드를 갖다 쓰게 되는데요. 싱글 모드로 쓸 것이냐, 멀티 모드로 쓸 것이냐를 갖다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싱글 모드는 1310 정도를 갖다 이용하게, 이 대역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싱글 모드를 갖다가 이용하게 되고, 1550에서도, 또 여기에서도 싱글 모드를 이용해가지고, 전파를 갖다가 전송한다. 파장을 갖다가 전송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멀티 모드 5 같은 경우는 850에서 1310, 850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 대역이죠. 여기 대역하고 310, 여기 나노메타의 파장 대역을 갖다가 쓰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손실이 적은 부분에서 우리가 파장 대역을 통신해서 이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일단은 5밴드라고 한다면 결국은 1260에서 1360, 1260, 1360 바로 이 부분이 바로 우리는 5밴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밴드는 1360에서 1480, 1480 부분을 그래서 이쪽 대역을 갖다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S밴드는 1460에서 1530 부분. 자, 그래서 이쪽 대역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고, 자, 이와 같이 대역을 갖다가 이용해서 우리가 ITU-T에서 광파장 대역으로서 우리가 여기서 구분해주고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C밴드 같은 경우는 1530에서 1556 이쪽 대역을 갖다가 조금 대역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L밴드, U밴드 이런 형태로서 각각의 밴드를 통해 가지고 ITU-T에서 ITU-T라는 건 뭡니까? 국제 표준 규격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중에서 텔레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전기통신에 관련된 부분에 파장 대역을 갖다가 규정하고 있는 대역을 갖다가 의미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파수 대역이 존재한다라는 것.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통신에 관해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그 부분을 갖다가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좀 간략한 그런 내용을 갖다가 적용해서 광통신에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주파수 파장에 관련된 것,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상세하게 좀 다뤘던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강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